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결혼식 피로연과 직장,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고리로 제주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18명이 무더기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코앞에 둔 가운데 진단검사도 폭증해 민간 위탁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진행됐던 법한동 마을회관과 동홍동 제주 궁전음식점 그리고 현대 목욕탕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공개된 동선만 3곳. 평소보다 3배 넘게 많은 검사자들이 선별진료소로 몰렸습니다. 범위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폭증하는 검사 수요에 검사 인력이 2배로 늘어났지만 대응은 역부족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전 직원 나와서 보건 업무를 중단하고 일단 코로나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6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18명. 이 가운데 2명이 각각 제주시 직장과 결혼 피로연을 고리로 한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단숨에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달에만 올 들어 신규 확진된 566명의 절반에 가까운 2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72%가 지역 내 연쇄 감염입니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의 확산세와 감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지역 감염 확산에 어제 하루 진행된 진단검사만 3,600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검사가 폭증해 지난 21일부터 1,800여 건을 민간 의료기관에 맡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제주역 13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교직원과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3개 유치원과 10개 초중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어제 초등학생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원격 수업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추진하면서 성수기 제주 지역 관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단체 관광객이 사실상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단체 관광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전세 버스들이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체 관광이 금지되면서 통근과 통학을 제외한 전세 버스 가동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예. 엄청 힘들고 그리고 지금 다른 알바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고요. 여행사도 어렵긴 마찬가지. 직원을 무급휴직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중단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영업 중단인 상태로 개점 휴업인 상태로 1년을 이제 버텨와가지고 이런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 직원을 무급 휴가를 보낸 여행사들도 많고. 대형 호텔과 렌터카, 골프장 등을 제외한 관광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정부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단체 관광 허용이 포함되길 바랐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여행도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을 경우 다음 달부터 경로당과 복지관 활동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며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했을 뿐입니다.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접종자라든지 PCR 음성 판정자에 대해서는 패키지라든지 단체라든지 마이스 관광을 허용하는 이런 조치가 관광업계는 또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가이드와 버스기사 등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만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145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또 내일 오후 1시부터는 네이버 웹사이트와 카카오톡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노쇼 백신을 당일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7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2개 접종센터 외에 제주시의 24개 의료기관, 서귀포시의 2개 의료기관을 접종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이 밥에 반찬과 국을 한데 섞어 먹이고 낙상 사고도 잇따라 보호자들이 해당 시설을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이전에도 이 노인 학대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된 곳인데 왜 이렇게 노인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모 요양원의 식사 시간. 요양보호사가 밥과 반찬, 국을 한 그릇에 담아 섞더니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가져가 먹입니다. 갈수록 야위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시설을 의심한 자녀가 신고하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한 어르신. 파킨슨 증후군을 앓는 이 70대 할머니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뒤 3차례나 낙상 사고를 입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에 보낸 게 너무 후회돼요. 보내기 전 시간으로 돌아갔더라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를 좀 돌봐주고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드렸으면 저희도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 2018년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고 다음 해인 2019년에도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아 과태료 300만 원과 함께 원장이 교체됐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도 해당 요양원에서는 2차례나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원장이 직접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설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시설장이 노인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나 감독을 했다면 처분을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시설장이 신고 의무를 다 했다거나 아니면 또 시설 내에서 어떤 이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한 분한테만 이런 처분을 하고 개정된 법률이 오히려 해당 시설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관련 시설의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과 같이 특례법을 만들어 학대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사나 원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도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리자분들은 아마 좀 더 강화된 법령에 따라서 규정을 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걸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2019년 기준 요양원 등 전국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4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400여 건. 솜방망이 규정에 어르신들이 은폐와 상습, 고질화되는 노인학대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가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해당 지역을 2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 개발 행위를 제한한 뒤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보전 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도의회는 모레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이번 회기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됩니다. 오등봉공원 사업부지 쪼개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청과 시청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와 제주시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오등봉공원 사업부지 내 14개 필지를 매입하면서 반복적으로 땅을 쪼갠 뒤 사들여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
행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하 직원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에 파면된 전 제주시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현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5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 5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주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살 배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중고생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00여 개를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경 판사는 제2공항 부지 주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주식회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직후인 지난 2015년 11월 19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땅을 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에 재단 기금 11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건물 매입 이후 운영 계획이 부실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국비 확보도 불투명하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초 사업 취지가 예술인 회관과 공연 연습장 조성이었는데 생활문화센터로 수정됐고 라운지 바나 기념품점, 라이브러리 카페 등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과 충돌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교수노조 등 대학 관련 단체들이 지방대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생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정부가 나서 지방대학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도 지역 인재 채용 의무 할당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수노조와 대학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순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8%, 하수도 요금을 30.5% 인상하고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520원, 하수도는 톤당 550원으로 단일화하는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7로 전달보다 1.4포인트 높아져 5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소비지출 전망지수가 4포인트 낮아졌을 뿐 가계 재정과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상향상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소비 지출 전망 등 이 6가지를 반영한 지수로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